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황보승입니다. 문 정부의 외교 참사,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청와대가 공식 SNS 계정에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며 오스트리아 국기 대신 독일 국기를 올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과거 독일로부터 강제 합병당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자 초청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게다가 G7 정상회의 기념사진을 올리는 과정에서 남아공 대통령이 삭제된 사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또한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자화자찬을 위해 문 대통령을 부각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 지난 4년간 이어져 온 현 정권의 외교 무능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 앞에 버젓이 평양 릉나도 위성사진을 띄워놓고서 서울이라고 소개해 망신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당시에는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캄보디아를 소개하면서 대만 건축물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수도 계속되면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계속되는 외교 참사를 막지 못한 현 정권의 외교 안보 라인의 기본 역량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도 없이 과연 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허울 좋은 외교적 수사보다 기본적인 의정과 외교적 의례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실무자만 징계하고 경고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재점검하고 외교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17일. 네, 다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정부가 내달로 예정된 50일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주 52시간제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 때는 제도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대책 없이 추진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충분히 겪지 않았습니까?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중소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도 시행을 서두르지만 한국경영자 총협회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책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장에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당장 외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50인 미만의 영세 기업들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인력난에 시달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야외 작업 비중이 높은 수출 계약 기간을 맞추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업종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세심히 살펴보았는지도 의문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 9개월, 50에서 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상황이 더욱 나쁠 수밖에 없는 영세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급 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을 상임위 소위에서 기립으로 의결하여 밀어붙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왜 이토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야박한 것입니까? 겨우 회생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해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 처리는 물론 모든 지원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송영길 대표 발언 관련해서 구두 논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광주 붕괴 사고 대책 당정 협의에서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엑셀만 밟았어도 살 수 있었다는 식의 망언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광주 붕괴 참사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나 다름없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제대로 된 원인 진단과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황당한 인식을 갖고 있으니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철거 업계의 불법 관행, 위법적 철거 행태,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은 해외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참사의 책임을 애꿎은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는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라고 했고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는 문화적 차이를 운운했으며 기러기 가족을 비하하는 등 셀 수 없을 만큼 숱한 구설로 국민들 가슴에 못을 박았던 송 대표이기 때문에 오늘 발언 역시 왜곡되고 가벼운 집권 여당 대표의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송 대표는 국민의 시간, 민생의 시간을 만들자고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부터 제대로 하고 민심을 돌보기 바랍니다. 즉시 피해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